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 대규모 복합 개발 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시민들이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요.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모인 주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반대 시민행진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후 시민들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파크의 새로운 변화 시민 뜻으로 결정하라! 행진은 혁신파크에서 연신내역, 응암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개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계획은 사업 구체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일부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건물 철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일부는 열면서 일부는 철거한다? 이거는 저희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거를 철거하겠다, 일부 철거하겠다. 이거는 이 공간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울혁신파크 안에서 갤러리를 운영해온 주민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졸업전을 할 공간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학생에게는 졸업전의 공간이 되어주었고, 유학을 앞둔 청년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전의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보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 가슴속에 울분이 차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진에는 지역 주민과 진보정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 모임은 혁신파크 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민조례 발의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구의원의 음주운전 판결이 법원의 업무 누락으로 3년 7개월 늦게 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고, 해당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윤리특위 구성의 책임 공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영주 양천구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판결 사실을 의회에 늦게 알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의회에 판결문 등본을 송부하고 처벌 확정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7개월 동안 누락하여 업무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영주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지난 2019년 5월 당시 판결문입니다. 유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밤 11시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유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등본이 구의회에 전달된 건 올해 1월. 대법원 예규상 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확정 판결을 의회 의장이나 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법원의 절차 누락 때문에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 논의에 착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양천구 의회는 윤리특위가 조속히 꾸려져 징계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수 7명 중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건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5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걸 감추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주민들께 다 얘기했고 선거를 또 치르면서 공공연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제 정가 사실과 모든 부분을 오픈해놓고 경선마저 치렀습니다. 각 당의 정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 정쟁의 공격 도구로 저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드러내면서 유영주 의원은 그러면서 윤리특위 구성이 되지 않은 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의 6, 7개월 동안 최혜숙 의원 아들 건으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윤리위원회에 있었으면 최혜숙 의원 올라갔습니다. 바로 윤리에. 본인들이 윤리를 피했는데 적반하장도 이분수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 안타깝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예규가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제기 이후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 선착장과 선박 건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업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수상 버스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실효성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시간당 수송량은 6,000명. 연말까지 예정된 5편성 차량 10대가 추가 투입될 경우 시간당 수송 능력은 2,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199명 정원이 수상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넉 대 운항을 가정했을 때 예측되는 승선율 20%를 대입하면 출퇴근 시간 기준 1시간 30분간 수송 능력은 300명도 채 안 됩니다. 증차하는 것만으로도 2,000명 정도가 더 수송할 능력이 생기고 총 8,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데 리버버스는 1시간 반 동안 최대 보통 이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280명도 운항합니다. 280명 정도. 맞습니까? 예. 이게 교통수단으로 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대체 수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수상버스 운항을 위해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 원, 선박 열척 건조 비용 500억 원 등 70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선박 건조 비용인데 사업자가 아닌 서울시가 선박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크루즈에서 할 때 그 6척 정도는 그 이크루즈 업체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선박을 다 우리 그 SC존으로 구입한 맞습니까? 예. 왜 그러죠? 요 노선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배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 같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여기에 12 전액으로 선착장을 조성하지만 운영 수익 발생 시 사업자와 5대5로 나누도록 합의했으며 운항 결손이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정대로 내년 9월 선박 5척을 먼저 건조해 수상버스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역의 신규 철도 노선 계획이 발표되면 주민들은 언제 완공돼서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경전철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혜진, 양진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서울시 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된 경전철은 모두 10개 노선입니다. 신림선과 동북선, 면목선과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과 목동선, 난곡 위례신사 등이 해당합니다. 경전철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이 서울시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에 경전철 추진 승인을 요청하고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시 5년마다 철도망 계획 타당성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맡습니다. 예비 타당성 고비를 거치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됩니다. 공사비 산출을 포함해 공청회를 통한 주민 설명회,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총 사업비를 포함해 자금 조달, 중앙투자 심사, 공사 방식 등 노선별 기본 계획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선 이 노선별 계획 가운데 우이방학 연장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공사 방식까지 결정하고 나면 사실상 행정 절차에서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장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측량과 지반조사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 후 안전평가, 에너지 사용 계획 등이 담긴 실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여기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공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가 토지보상 구간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두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때문에 보상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착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면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거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중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설계 단계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의 묘미인 겨울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불멍하시는 분들은 춥다고 실내로 화로를 들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캠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텐트 안에 불 붙인 수치 담긴 화로를 넣습니다. 화로를 실내에 들여놓자마자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텐트 문을 닫고 1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9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가 1900ppm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ppm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800ppm 농도의 환경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환경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화로를 넣었을 때는 7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수치나 장작을 실내에 무심코 들였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중년 부부와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를 사용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캠핑 중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2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잦아들었더라도 화로를 실내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난로 종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난방 장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난로 사용 시에도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28일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에 담긴 내년 구정운영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 1,1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규모는 줄었습니다. 만족도 높은 체감형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은평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건립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개발 사업,
서울 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용역 등 미래 준비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 주택 세입 개통을 앞두고 인근 지역 개발과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수색 DMC 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립 사업은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입니다. 은평구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 안전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67%인 7천억 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김 구청장은 아이맘 택시, 청년 취업 사관학교 개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중점 투자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엔 494억 원. 은평 한옥마을에 이어 앞으로 불광동에도 한옥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축제로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집 앞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엔 6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의회의 협조도 부탁했습니다.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2월 5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사랑 상품권 35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 플러스를 비롯해 5개 앱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0억 원 규모로 광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14분 만에 완판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11번가와 우체국 쇼핑 내 소상공인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서울 사랑 상품권 10억 원이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